안녕하십니까, 달림다육입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너무 맑고요. 아직은 약간 쌀쌀한 것 같아요. 가을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겨울입니다. 왜냐면 밤에 보일러를 트니까요. 아파트에서는 보일러를 못 틀어요. 애기 아빠가 워낙 이제 열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하우스 안에 저렇게 그 관리사 방에 절절 끓게끔 보일러 틀면요. 네, 그보다 더 천국이 없죠. 그래서 요 물 때문에 여러분 이제 힐링 하시라고. 요즘 멀리 나가도 이렇게 이제 물이 많은 계곡을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더 멀리 가야 되니까 근처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집 앞에, 글쎄요, 저한테는 하우스가 집입니다. 사실 집이자 직장인가요? 집 앞에 이렇게 겨울이라 해야 되나? 농수로. 굉장히 깊고 넓어요. 이 정도면 농수로가. 근데 보통 이제 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지는 않거든요. 보통 농수로도 조금 고여있거나 아니면 비가 와야지 좀 물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조그만 겨울을 지나서 강이나 마찬가지, 천이죠. 율곡천. 맑습니다. 물고기가 살 정도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소리 들으면서 새소리 들으면서 상큼한 아침을 맞는답니다. 근데요, 얘가 비가 많이 오면 좀 무섭기도 해요. 사실 불하고 물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자연의 힘은 정말 재앙이죠. 그냥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래서 물이 지금은 졸졸 흐르죠. 늘 365일 이래요. 맑은 물이 지나가요. 물고기도 살고, 어떨 때는 천덩어리 이런 조류들도 옵니다. 그러다가 집중호우, 장마, 그리고 계속 비가 오면 범람해요. 여기가 도로가 없어지죠. 그럴 때는 제가 잠을 못 잡니다. 보통. 왜냐면 그 물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갈까봐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적당하게 비가 솔솔 오는 거는 좋은데, 많이 오거나 아니면 단시간에 많이 집중호우 오면 조금 불안하죠. 항상. 그래서 이제 물이 제일 무섭고, 그 다음에 불도 무서워요. 왜냐면 하우스니까 불이 붙으면 또 걷잡을 수 없죠, 불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골에 보면 시설 하우스를 많이 해요. 여기 주변에는 그나마 없는 편이에요. 아직도 논이 있고 이제 노지가 있는데, 거의 다가 김천은 포도예요. 여기도 이제 급속하게 포도 밭으로 변하고 있죠. 앞에는 자두. 얼마나 맛있게요. 일하고 있으면 여기 자두 따라오면, 지나가면 이제 자두를 주는데 제가 사죠. 그러니까 지인들도 나눠주고 저도 먹고. 정말 김천 자두 유명합니다. 포도만큼이나. 그래서 자두밭이 많죠. 이 인근에는 복숭아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급속하게 포도로 이렇게 시설하우스를 변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일이 집중도기 때문에 포도가 여름에 살아요. 여러분, 일이 많을 때는 하우스 안에서 삽니다. 시설이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화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시설이 전기가 있다는 뜻이니까 항상 좀 긴장을 하는 편이죠. 시설을 하고 나서는. 그래서 요즘은 포도밭에 일이 서서히 시작됐거든요. 사실은 저는 안 들어갑니다. 원래는. 애기 아빠도 그걸 알고 있고, 아유, 열차가 떠나네. SRT 같다. 저는 KTX가 아니고 SRT 같다. 바로 옆에 있어서 밤 되면 야경이 이쁘긴 해요. 저기 온 조명이 화려하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지인들이 오면 여기서 잘 때도 있다 그러면 안 무섭나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웠죠. 사실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바로 그 단지 옆에 있고, 주변에 이렇게 하우스 안에 이제 주무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친해졌고, 또 애기 아빠도 자주 오고 하니까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 매일 자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포도밭입니다. 얼음알 같이 해놔야 할다. 성격 어디 안 가요. 웬만한 집 안방보다 예쁘죠, 포도. 그러니까 올해가 3년 차예요. 그러니까 1년 차에는 봄에 나무를 심었죠. 그때 나무 크기가 아마 요만했을 겁니다. 한
밑에서 가늘죠. 정말 가늘죠. 한 요 정도 됐을까. 그러다가 그 아이를 키우죠. 그런데 우리 다육이도 그렇듯이 이제 묘목상에서 포도 그 묘목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한 80%는 사는 애가 있고 20%는 또 죽어요. 나무도 적응 못해서. 똑같은 그 아이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러면 또 그 뽑아내죠. 그러면 또 다시 묘목을, 그때는 또 구하기가 어렵죠. 어느 정도 묘목이 나오는 또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진들 항상 묘목을 살 때는 여유분을 사서 구석에 또 심어놔요. 혹시 죽으면 그 아이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또 진 분들 중에 묘목이 죽었다고 우리한테 요청 오면 남아있는 것도 주기도 하고, 여유분을 항상 더 시킵니다. 죽는 경우 있어요. 처음에 심었을 때 적응 못하면. 그 아이가 1년생일 때는 이제 키우죠. 묘목을 이렇게 커요. 그러면 이렇게 유도도 해주고, 철사에 이제 휘어지게 이렇게 유도해주면 옆에서 이제 또 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1년생에는 열매를 안 맺습니다. 그 다음 해 2년 차에 가을에 이제 대형하우스 같으면 5, 6월, 7월 되면은 본격 출하를 시작해요. 샤인머스켓이. 대형하우스는 불을 뗀다는 뜻이죠. 보일러 설치를 해서 빨리 뜨뜻하게 해서 하우스, 금하우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금하우스 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온도 조절이죠. 그러면 겨울 또 여름에 그걸 조금 보완해서 빨리 성장 속도를 내는 건데, 포도 대형하우스 또 위험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완전 전자동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쌍기죠, 안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400평, 포도하우스는 한 500평 조금 안 돼요. 땅을 구입해서 금하우스를 다 5, 600평을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금하우스 100평 짓고 포도를 옆에 밭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냥 애기 아빠가 퇴직 후에 포도 농수를 짓고 싶어 해서. 그래서 이제 굳이 4, 500평 되는 걸 뭐 대형 하우스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때는 뭐 금 하우스 짓는 것도 너무 부담이었죠, 저로서는. 그래서 이제 비가림이라고 해요.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 말로는 노지. 그냥 비만 가려줍니다. 여기 뻥 뚫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도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비가 오면 물이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대형하우스는 완전 온도에 완전 차단.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알속기하고 순 딸 때는 어떨 때는 빗물이 약간 바람 불면서 오면 제가 옷에 젖을 때도 있어요. 비옷을 입고 해도. 그러니까 조금 온도에는 취약하죠. 그래서 노지 포도 또는 반하우스 포도, 비가림 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옆에는 완전 잠그죠. 밑에는 다 내려서. 그래서 위에 요거만 뚫려 있는 거예요. 겨울에. 그래도 그나마 옛날에는 완전 노지였잖아요. 위에만 그냥 살짝 이제 비닐하우스만 가렸으니까 위 옆에는 다 뚫렸었으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그나마 반하우스도 조금은 보완이 시설하우스라고 좀 된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반하우스 출하는 샤인머스켓이 9월, 10월 되도록이면 추석 전에 출하를 하려고 하는데, 그해 이제 날씨 정도에 따라서 해가 잘 들고 그러면은 조금 출하 시기가 좀 빨라지고, 뭐 추석이 또 9월달이고 10월달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근데 그해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해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출하 시기가 많이 늦어지죠. 추석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농사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 100%. 대형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안에 뭐 시설되고 다 한다 해도 비가 너무 온다든지 뭐 그러면 또 달라요. 생물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환기시키면 열어야 되면 그 햇빛과 온도의 영향을 대형하우스도 받죠. 그래서 항상 하늘에 감사. 네, 사람이 인력으로 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쁘죠? 작년까지는 제가 농사를 지었거든요. 뭐 농사해봐야 별거 없었어요. 그때 나머지는 애기 아빠가 다 하고 그냥 이제 뭐 순 따고 그때부터 제 일이 시작됐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베린 처리하고 알속기 하고 유인선 이렇게 유인 작업 해주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씩은 애기 아빠 약 칠 때 또 뭐 약간 보조하는 식으로 하고,
풀 뽑고 그냥 비닐 덮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천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풀 뽑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닐을 씌우면 지열도 그렇고 숨 쉬는 게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으면 풀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또 그 풀도 뽑고 그랬었습니다. 돌도 큰 돌도 치우고. 그래서 알속기 지나고 나서도 일이 끝나지 않아요. 포도는 거의 뭐 밭에 왔다 갔다 살다시피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알이 굵어지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봉지 씌우고 나서 제가 유튜브 실방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7월 초순이었죠. 올해는 아마 작년 수확량이 한 2~3배는 늘어날 거예요. 일이 그러면. 그래서 애기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애기 아빠가 하면서 주도로 하면서 이제 사람을 인력을 쓴다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힘들 것 같다 그 생각은 해요. 그러면 제가 뭐 하면 되죠.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가끔 가다가 재밌습니다. 포도밭에 들어오면 아무 생각 없고 애들이 송알 꽃이 피고 열매 맺히는 거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씩 그 열매가 조금 못난 열매가 있다고요. 그 수영도 안 이쁘고 그러면 제가 그냥 한 송이는 이래 따먹죠. 그거는 이제 출하하는 판매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제가 톡 따서 씻어서 바로 먹으면 그런 애들이 달고 맛있다니까요. 자랑이 아니라 우리 포도 정말 맛있어요. 이걸 이제 돈 벌려고 애기 아빠나 저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열려고 막 빨리 키우려고 인공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의 힘으로 그러다가 좀 또 사람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포도 먹어본 사람은 그러더라고. 정말 맛있다고. 네, 원래도 아마 대량으로 공판장으로 출하할 것 같습니다. 예쁘죠? 소개해 드립니다. 원종 몰개인이에요. 몰개인 중에 여러분 제일 개체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갖고는 쉽고 또 많이 번식을 해야 아이는데 농장에서도 많이 없고 또 농장에서도 지금 조금 번식한다고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구하기가 참 힘들죠. 온몰 갑니다. 25,000원. 항공사진 봅니다. 함께 갑니다. 같은 엄마 출신이에요. 이 아이가 함께 갑니다. 온몰. 그래서 수박이 나온다 그럽니다. 원종 몰개인, 수박 몰개인. 이제 수박이라 이런 말은 저는 웬만하면 조금 가급적이면 하지만 그런 끼가 그래도 보이고 설사 수박이 안 되더라도 온몰은 적극 추천드리는 입장 하나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키워보세요. 대품으로 키워도 되고 아니면 잘라서 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아냅니다 여러분. 사이즈는 거의 9.5. 항공사진 청수 좋습니다. 아랫단 숨어있는 단수까지 하면 아무래도 조금 수분을 건조시키면 적심도 가능합니다. 1번으로 갑니다. 원종 몰개인 25,000원. 특 A급 아이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오전 10시 가람뜰 다육에서 경남 창원입니다. 유명하죠. 사장님께서 직접 유튜브도 하시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쁜 아이 덕템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두 분이 그래도 몇 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자주는 안 찍지만 한번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의무고. 그래서 몇 시에 마감하는 거는 모르겠사오나 함께 여러분의 응원에 의해서 또 농장주의 컨디션 따라서 하니까요. 함께 들어와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육이로 인해서 충분히 행복하고요. 또 미래에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 우리 애기 아빠 그러더라고요. 어제 여기 와서 오늘은 출근을 했네. 어제 포도밭에 일한다고 하루 종일 거기 같이 있다시피 했는데 요즘 난리랍니다. 애기 아빠가 퇴직을 57이니까 4년 남았나? 60 하나 그때쯤 나오니까 지금 뭐 1, 2년 앞두고 선배들은 우리 애기 아빠한테 간대요. 내가 포도 농사를 지어 보려고 하는데 뭐 그러려면 땅을 찾아야 되고 또 그 노하우도 해야 되니까 이제 애기 아빠는 한 뭐 3년 정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디 가면 좀 명함 조금 내미나 봐요. 그 업계에서는. 그래서 많은 자문을 구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퇴직하고 바로 시작하면 3년 5년 그 적응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또 이제 나이가 있잖아 무시 못하죠. 60 넘으면 일단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그래서 그 미리 퇴직 전에 한 3, 4년 5년 전에 조금씩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금방 가더라고요. 저도 다육이 한 지 원래 12월이면 4년 차 되니까 4년 후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제가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만족도 높죠. 그리고 열심히 하면 그래도 그에 대한 좀 보답이 오는 것 같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부지런하면 또 하늘이 그 정성을 알면 되더라고요. 오늘 내일 뵙겠습니다. 10시에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사랑하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